박은영 씨, 네. 오늘은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요? 네, 지난 여름에 퀴즈. 흥행에 성공한 영화예요.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이거 감독이 누구게요? 감독이요? 네. 감독까지 제가 알아야 되나요? 지금 감독이 아니라 배우도 누군지 기억이 가물가물. 아, 기억나네요. 손예진 씨가 많이 와. 늙었다고 악평을 했다가 제가 더 욕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지금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감기 기억상실증 네. 걸리셨구나.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예. 그냥 깜빡깜빡 하는데 예. 감독까지 알고 영화를 봐야 되나요?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네. 사실 뭐 그렇게 감독까지 알 필요도 없고 또 감독 이름을 알면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 수도 적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요즘에 감독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영화의 작가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한국 영화의 작가가 사라졌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진단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의 주제군요? 맞습니다. 한국 영화의 작가란 과연 무엇이고 왜 제가 작가가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린 건지 지금부터 까칠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내드린 퀴즈의 주인공이죠.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이 영화의 감독은 바로 이석훈 감독 되겠습니다. 가수 이석훈은 아는데 감독 이석훈은 솔직히 잘 모르는 분이에요. 내친 김에 퀴즈 하나 더 낼게요. 또요? 지난해 초 800만 명 이상의 관객 동원에 성공한 영화죠. 수상한 그녀. 기억하시죠? 이 영화의 감독 이름은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네, 바로 도가니를 연출했던 황동혁 감독입니다. 도가니를 연출했던 감독이 수상한 그녀라. 뭔가 좀 완전히 상반된 느낌의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요즘 영화 감독들은 대기업 투자 배급사에 그냥 고용되는 테크니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고야. 감독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획된 영화의 연출자로 기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파이 같은 해프닝도 벌어지는데요. 이 영화 감독이 원래 이명세 감독이었죠. 그런데 중간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감독이 교체됐죠. 네, 바로 이 스파이라는 영화의 감독 교체 사건이 한국 영화에서 작가가 실종된 현상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작가의 몰락을 보여준 셈이죠. 자, 그런데 작가와 작가가 아닌 것의 차이는 뭐죠? 영화 사조 중에요. 작가주의란 말이 있어요. 이게 5, 60년대 프랑스 영화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화는 감독이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감독의 예술이다.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작가주의라는 말을 예전엔 적지 않게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90년대 한국 영화가 그랬습니다. 작가로서의 자의식으로 똘똘 뭉친 감독들이 대거 등장했던 시대죠. 일단 앞서 말씀하신 이명세 감독도 그 가운데 한 분이었죠. 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같은 영화는 정말 독특하고도 인상적인 영화였죠. 네, 그 밖에 어떤 감독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뭐 고인이 된 박철수 감독이 바로 90년대 중후반에 301, 302 이런 영화로 두각을 드러냈고요. 네. 또 거짓말 같은 센세이셔널한 작품을 내놓은 장선우 감독, 90년대에 아주 잘 나가는 작가주의 감독이었죠. 네, 그 밖에 3인조의 박찬욱, 조용한 가족, 반치광의 김지훈, 또 간첩 리철진의 장진, 초록물고기 박하사탕의 이창동,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의 홍상수. 야, 이런 감독들이 기억나네요. 야성 같은 감독들이죠. 네. 김기덕 감독도 야생동물 보호구역, 또 악어, 파란 대문 이런 영화로 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해외 영화계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영화를 보는 대중들 입장에선 작가주의의 몰락이나 후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영화가 괜찮으면 즐기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 또 그렇죠. 하지만 작가주의는요, 한 시대를 통찰하는 작가의 시선을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작가의 목소리가 아닌 흥행을 전제로 한 자본의 목소리를 듣는 게 우리가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죠. 이렇게 하면 흥행한다, 흥행이 안 된다, 뭐 이런 기준에서만 시나리오를 쓰면 늘 거기서 거기인 영화만 나오게 된다. 그리고 또 독창성도 사라진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역시 정리의 화신이야. 사실 요즘 한국 영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감독들의 이야기보다는 하나의 흥행 컨셉에 딱 맞는 기성복 같은 영화만 쏟아지고 있죠. 그게 다 작가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작가가 아닌 자본이 예술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 까칠한 시선의 주제 정말 의미심장하고 묵직하네요. 한국 영화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그래서 뭐 그게 저는 일종의 졸부 현상이라고 봅니다. 졸부 현상? 예, 그러니까
충무로에 토착 자본이 형성되기 전에 네. 대기업이 진입하면서 무조건 돈을 벌고 보자. 그러니까 수익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작가들의 몰락을 부추겼다 이렇게 봅니다. 아, 정말 한국 영화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약간 네. 씁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자기 생각과 독창성을 지닌 작가주의 감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뻔한 덕담이잖아요. 뻔한 게 진리잖아요. 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작가주의가 될 수 있는 멍석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왜 오늘은 저한테까지 까칠하신 거죠? 네, 지금까지 최강의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